안녕하세요. 엉클량입니다. 저는 무인 매장을 4년째 운영 중인데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도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도 운영 초기에는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CCTV를 많이 돌려봤는데요. 이제는 웬만큼 눈에 띄는 거 아니면 잘 돌려보지 않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임팩트 있는 도난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키오스크 현금 도난입니다. 신도시라서 도난에서 자유로울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결국 당한 거죠. 사실 내심 도난을 기다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도난 사건에 대한 프로세스가 궁금했거든요. 도난은 8월 10일 새벽 4시 반경에 일어납니다. 자, 선수가 입장합니다. 기본 도난 컨셉인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왔어요. 자세히 보면 한 손에 주방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원래 삼겹살 자르다 와슈? 측면에 있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 현금통을 바깥으로 당기고 주방 가위를 갖다 댑니다. 웜에 저걸로 키오스크가 열린다고라. 예상을 깨고 1분 정도 걸려서 가위로 자물쇠 개방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행동을 하는데요. 지폐를 늘어놓고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합니다. 만약에 저게 인증샷을 찍는 거라면 누군가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5단에 지폐를 쑤셔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물쇠를 원래대로 얌전히 잠가놓고 키오스크도 제자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지능을 발휘한 범죄죠. 점주가 눈치를 못 챘을 경우 후위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방금 제가 키오스크를 제자리에 놓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도난을 발견했을까요? 1. 현금량. 제가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현금을 예상했는데 하루 이틀치 정도 현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 키오스크의 위치. 제가 키오스크 문을 열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키오스크를 앞으로 5cm 정도 빼놓는데 그날따라 키오스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도난 신고를 하니 여느 때와는 다르게 4명이나 출동을 하셨습니다. 동네 잔치 난 줄 알겠어요. 아무래도 여러 팀이 중간에 합류한 것 같아요. CCTV 영상을 보여주니 한 경찰관이 말합니다. 야, 장 맞지? 맞네. 장이가 누구예요? 아, 근방의 유명한 상습범입니다. 예이 씨백 새끼에.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난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빠르게 알아봅시다. 먼저 도난이 발생하고 신고를 하면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가게로 찾아옵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 CCTV 자료를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영상 자료 제공을 약속하고 나면 진술서를 쓰라고 합니다. 모르겠으면 경찰관께서 불러주는 대로 써도 됩니다. 그렇게 접수가 완료가 되면 몇 시간 뒤 지구대에서 사건을 접수 완료했다고 문자가 올 겁니다. 그리고 2, 3일 뒤에 사건이 강력계 몇 팀에 배정이 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신상 조사 후에 성인이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미성년자면 여청과로 이관이 됩니다. 여청과는 여성 청소년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청과에서 다시 수사관이 배당되면 여성 청소년 몇 팀에 배당이 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해가 어려우신 분을 위해 직접 통화를 해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무인 가게에서 이렇게 도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떤 순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사실 소송 좋지만 그런 자세한 절차는 그 강력팀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진술서 받고 그냥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CCTV 파악해서 피의자들 특정되면은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수사관 판단 하에 뭐 검찰이 송치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사람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사관이 이제 CCTV 동선 파악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잡으러 다니겠죠. 이제 저희도 CCTV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못 잡을 경우에는 미제 처리가 되고 잡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친구 특정해서 이제 또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라고 이제 출석 통지를 하겠죠. 이제. 여성 청소년과로 이첩이 되는군요, 미성년자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친구가 잡힐 경우에 그 후 네. 절차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이제 대하에 조사하고 걔가 나이에 따라서 검찰청으로 송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어리다라고 하면은 의정부 법원으로 소년법원 따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송치될 수도 있고. 이런 일반 가게 도난건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네요. 그게 어차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 상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부모님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쪽 부모님들이 합의하신다고 하면 합의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합의 못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소송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걔가 성인 될 때까지 그게 이제 계속 남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걔가 뭐 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도난 당한 거보다 그 절차가 좀 네. 궁금해가지고 이 아, 무인가게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궁금한 게 대부분 그런 거라서. 여기 경찰은 말 그대로 조사를 해서 처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뭐 자식한테 처벌이 약하게 하려면 대부분 합의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락처를 뭐 주고받게 한다든지 그 선까지만 경찰이 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그 친구가 네. 미성년인데 만약에 송치될 경우에는 다시 또 사회로 곧바로 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처벌에 따라 틀리죠. 소년원에 갈 수도 있고 뭐 분류심사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별도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 애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있는 데가 그런 데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예요. 뭐 9가지인가 그 처분이 있을 거예요. 소년범은 따로 이렇게 처분하기 때문에 그 뭐 부모 위탁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수사관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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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아, 이거 공익을 위한 거니까 통화 녹취했다고 저를 잡아가진 않겠죠? 자, 오늘은 도난과 그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무인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